BMW 차량 화재 사고 오늘 새벽에도 또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들어 벌써 40번째 화재 사고인데요.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어제 국토부가 리콜 대상 차량들 중 긴급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한해 BMW 운행정지 명령이라는 초강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이 과연 BMW 포비아로까지 번진 이번 사태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 화재까지 포함하면 벌써 올해 불이 난 BMW 차량이 40대나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자동차 브랜드에서 여러 대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게 정상은 아닌 거죠? 아니죠. 초유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매년 국내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 건수가 약 5천 건 내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3건, 4건인데 여기에는 특수차나 화물차 등 다양한 모델까지 포함된 거니까 그러나 이 지금 생기는 BMW 화재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일반적인 화재하고는 틀릴 정도로 상당히 좀 수배 이상 높거든요. 그런 그렇구나. 측면에서 또 리콜도 발표했지만은 분명히 문제점이 누적돼서 그 부분으로 인한 화재고 또 그것에 대한 대책도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네. 더더욱 고민거리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사상 초유의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죠. 네.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건데요. 이게 네.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그게 당장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물론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이제 권한은 지자체장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자체장이 아마 이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차종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또 명령서를 이 각 소유자들한테 보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내는 게 문자나 전화 등 동시에 진행을 하고요. 아마 편지까지 직접 받는 거는 다음 주 초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초유의 사건이다 보니까 전시나 이런 것들 빼놓고는 이렇게 사유재산의 침해에 달하는 얘기들 들을 정도이면서도 시행을 한 이유가 그만큼 긴박하고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고민거리를 많이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 우편으로 보낸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자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예, 리콜과 마치 우편으로 보내면서 전화하고 문자까지도 한꺼번에 다 보내서 이 부분을 운행정지 명령까지 시행하는 이유는 이 중요성에 대한 부분, 특히 네. 리콜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리콜 이행률을 18개월을 보통 보는데 네. 많아봤자 70-80%니까 안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화재로 일어나면서 이 직접적인 안전, 다른 사람의 피해까지도 유발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시행을 한 거고, 또 시행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한 대도 빠지지 말고 받으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걸 어긴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발 조치까지 진행될 것으로는 보지는 않고요. 네. 아마 이 심각성을 국민들한테 또 차량 소유자들한테 알림으로 인해서 좀 더 2, 3일 내로 빨리 받아라라는 취지라고 더 보시면 더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심각성을 알리려는 취지가 가장 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불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오늘 새벽 화재 사고 차량도 리콜 대상이 아니었고요. 네. 그리고 이미 발생했던 39대의 화재 사고 중에 10대가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번 운행정지의 실효성에 약간 의문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지금 긴급 점검에 대한 것들도 뭐 일단 원인 제거가 아니라 이 찌꺼기에 대한 것들을 청소한다. 그래서 지금 딜레이를 시키는 이런 효과뿐이 없습니다. 네. 또 이제 리콜을 언제 시행, 다음 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또 이 BMW에서 발표한 부품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신뢰성 측면에서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부품, 같은 공장에서 만든 부품을 유럽이나 글로벌 시장에 똑같이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만 유독 화재가 생긴 이유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BMW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각에서 저도 그렇지만은 이 EGR이라는 장치를 움직여주는 부품도 있지만 이걸 명령 내리는 것은 자동차의 컴퓨터인 ECU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래밍이거든요. 네.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과도하게 일을 시킬 수도 있어서 이 과열이 되면서 화재가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민간 조사단을 이 마무리 단계로 꾸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사단을 통해서 말씀드린 이 부품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다 조사를 하고요. 또 네. 말씀하신 대로 리콜에 대한 범위도 12년부터 16년 사이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이전 차량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지금 일각에서 제가 알기로도 2009년부터 같은 부품이 지금
보급된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러시면서 같은 부품 같은 시스템인데 왜 2012년부터 리콜을 발표했을까? 앞에도 몇 년이 비어있는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조사단에서 이 조사를 해서 리콜 범위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점검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화재에 대한 것들도 아마 그런 조사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이 어떤 의혹점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네. 그 운행 정지 차량의 차주들은 그럼 매일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황당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가 뭐 몇 대씩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 일상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대차를 받아서 렌트를 받는다 하더라도요. 네. 지금 보험법에는 만약에 520 디젤 모델이다 그러면 6,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보험법이 바뀌면서 국산 2000cc 차량을 바뀝니다. 2,000만 원짜리 네. 국산 중형차로 바뀐다는 뜻인데 이게 또 언제까지 운행될지 모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긴급 점검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만에 받을 수 있다 그러지만은 받은 차종 중에서 화재 위험성이 가능한 것은 리콜이 될 때까지 운행 정지거든요. 이 차량도 적지 않은데 이게 리콜을 받더라도 또 조사에서 나온 결과가 리콜 방법이 틀렸다 그러면 계속 운행을 못하는 거죠. 네. 몇 개월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분들한테는 재산상의 손실 또 스트레스는 말할 필요 없고요. 아마 그런 부분 측면에 있어서는 좀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또 발표를 했지만 올해 말까지라고 얘기했지만은 좀 더 열심히 한다면은 2, 3개월 내에 정확한 원인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민간 조사단 중에서 환경 전문가 이지알 쪽은 사실 대기환경 보전법 쪽이니까 환경부가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모든 전문가가 합쳐서 좀 시너지를 낸다면은 분명히 2, 3개월 내로 원인과 대책이 정확히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굉장히 이게 하실 말씀이 많으셨었군요. 네. 오늘 잘 전화드린 것 같습니다. 네. 제 지인 유튜버도 한 명도요. 그 해당 차종을 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화가 많이 났는지 만약에 자신의 차에 불이 나면 네. 그 생방송을 당장 켜가지고 그 모습을 진짜 전 세계에 중계하겠다. 예.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 BMW 조치도 좀 늦은 감이 너무 크고요. 네. 정부에서도 좀 모니터링 시스템을 좀 가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이 BMW 화재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뭐 징벌적 배상제라든지 책임 소지에 대한 귀책 사유를 메이커가 진다든지 네. 우리나라 법이 지금 미비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늦장 대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국민들 소비자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또 재산이나 안전에 영향을 받지 않게 만들어준 이 법적 제도적 구조의 시스템 구축은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좀 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제대로 좀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교수님, 네. 그 지금 BMW 화재 사고가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 BMW 이외의 다른 차량 브랜드들은 괜찮은 건가요? 그 얼마 전에 에쿠스에서도 불이 났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국산차 계속 그 화재가 나오는데 네. 지금 폭염이 이 화재를 지속시키고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달리면서 엔진에 생기는 열을 바람을 통해서 식혀줘야 되거든요. 근데 온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엔진의 열을 방출을 못 시켜요. 식혀지지가 않은 거군요. 그렇죠. 이 폭염 상태에서는 특히 노후된 이 중고차다 이런 경우에는 쉬는 시간도 길게 가져야 되고요. 네. 운행 관리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이 폭염이 며칠 있으면 아마 끝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음 네. 주까지는. 그래서 그때까지는 운행에 장거리 고속도로 운행 같은 거는 좀 자제하신다든지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화재를 어느 정도 방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적인 부분들 특히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운행에 있어서도 좀 자제를 하시게 되면은 화재에 대한 두려움 좀 사라지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인지를 하고 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였습니다.